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한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안녕해 주세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특강 오늘 저 6강째예요. 그 지난번 혹시 이제 걸르셨다 하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요거 본 강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의 그 집안에 이제 식구 일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사장님 그리고 이 박사님 그리고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좀 말씀들을 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우선 사죄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럴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여기에 누가 가지 않게 애를 쓰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죄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뭔지 모르시잖아. 내가 받아.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죄의 변을 이렇게 문구를 경구를 찾다 보니까 요걸 하나 픽업을 했어요. 하늘의 말씀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1절하고 9절인데요. 1절하고 9절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 문장을 제가 밤에 받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갈라디아 6장 9절, 1절 9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 변을 붙여서 그 여인의 잘못이 30이요 나의 잘못이 70이니 잘못 때문에 뿌리가 나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온유함과 끈기로 설득, 계도하여 나 자신의 경계 또한 굳건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대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심력해 주시면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참회의 변을 지금 말씀드렸고 인성공시 7개 기둥 중에서 상해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이제 이 인성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펼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마인드를 자꾸 시키려고 해요. 인간의 일생이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35, 42, 49, 56, 63, 70. 이게 여인의 일생이고 남녀 7세 부동석 7자가 나오면 먼저 여자의 자궁을 떠올리셔야 돼. 자궁 때문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16, 24, 32, 40, 48, 56, 64, 72, 80. 이게 남자 일생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요 제1 사춘기, 제2 사춘기, 제3 사춘기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요 때 배우는 것이 버릇이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그릇을 만들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인 노릇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무릇이 어른의 임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요 1, 2, 3, 제4 사춘기 49, 56이 넘은 요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애주기별 인간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단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9세, 56세가 되면 여자는 폐경을 해요. 남자는 이때부터 남성 호르몬이 팍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튀어나와가지고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유방이 나오기 시작해, 남자가. 여자는 폐경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튀어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확 들어가면서 몸이 단단해지고 힘이 세져요. 그리고 집에 안 있어. 사방으로 튀어다닌다고요. 여인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폐경이란 말을 쓰기를 조금 꺼려 하시면서 완경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이거 아니옵니다. 폐경은 하늘이 주신 여인에게 내린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지금부터 생산의 의미에서 벗어나 완벽한 생을 누려라라고 요 나이 이후에 여성들에게 조선시대의
내렸던 벼슬이 있어요. 일단 박수 쳐야 돼. 여자들 둘밖에 없어. 여인이 둘이 있어서 여기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여인 둘이 없지 여기 분위기 썰렁해져요. 왜 집안의 첫째 딸을 재산미천이라 그래? 알고 계세요? 살림미천이라고. 왜 그래? 모르신다니까. 그냥 딸 낳으면 살림미천이래. 어떻게 살라 그래? 어떻게? 여인이 음이야, 음. 음이 없으면 양정기가 갈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남자들 무리에 여인 한 명만 나타나봐.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게 음이라고, 음. 음의 어마어마함을, 여성의 위대함을 이 조직에서 전 세계로 알려야 돼. 그래서 폐경이 된 여인이 진정한 삶을 살아라 라고 조선시대 나라에서 내린 여성에게 보낸 벼슬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여사라고 불렀다고. 여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사가 벼슬사예요. 벼슬사. 여자에게만 여사라는 호칭을 줬지. 그래? 왜? 벼슬사가 맞아 이거. 예. 역사사고. 아니 틀려. 예. 이게 여성에게만 내린 벼슬이란 뜻이야. 남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남자는 허당이야. 남자는 나이 들어도 점점점 어려지기만 한다고. 근데 여인은 이때부터 진정한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라고 해서 여사라는 벼슬을 내렸는데 이것을 한 번도 배운 바 없으니 여사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냐? 화낸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셔다가 비 오는 날 그냥 먼지 안 나게 잘 보살펴 드려야 돼. 이게 여인들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그래서 49, 56세에 여인은 바깥으로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여인들이 엄청나게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남자는 집에 들어앉아요. 집 나갔던 아버지 도박으로 가상 탕진한 외삼촌이 집에 기어들어온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다 56세야. 그래서 예년에 55세였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워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56세가 되면 다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다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한민국의 은퇴 나이가 몇 세? 정은퇴직이 55세였잖아요. 이때가 되면 자기 바로 밑에 자식보다는 그 밑에 자식, 손자, 손녀의 애정이 가기 때문에 그랬다고. 56세, 64세가 되죠. 여기가 되면 모든 기운이 이리로 와요. 여기에 모든 기운이 가슴으로 온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제일 많이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든 기운이 입으로, 턱 밑에 있다가 여기가 되면 입으로 와, 입. 말이 무지하게 많아져, 사람들이. 여기. 56, 70세. 지하철에서 아주머니, 나이 드신 분들 아주머니 두 분만 타보세요. 조용하던 지하철이 완전 시장판. 어떻게 이렇게 친화력이 좋으신지 참 대단해요. 여기 입으로 온다고.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죠? 여기 뭡니까? 눈으로 와요, 기운이. 그래서 먼 데 보고 자꾸 어디 가시자 그래. 어디 가자.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하면 때에 맞춰서 저분의 기운이 변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럼 70, 80이 되죠? 기운이 여기 와요. 100회. 100회로 와가지고 말랑말랑한 데 있다가 돌아가요.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돌아가셨다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아니야. 죽었다가 돌아가셨다. 이게 이 뜻이에요. 요때 아이가 태어나면 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 엄지와 둘째 발가락 요걸 연결한 부분, 여기를 용천이라 그래요. 용천으로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7세 아이들은 모든 기운이 발바닥에 있어. 근데 아직 걷지는 못해. 누워있는 애가 하루 종일 다리를 어떻게 해? 누워있는 애가 다리를 이루고 있다. 얘 죽은 애야. 그래서 얘가 걷기 시작하면 이렇게 걷다가 7, 8세 이전에는 모든 기운이 이 밑에, 허벅다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뛰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는 너 죽으라 소리야.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 와서 애들 뛰지 말라 그래. 오지 말란 얘기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고 식당 마케팅 한대. 애들이 와서 뛰어날 공간을 마련해주고 애들 식당을 차려야지. 7, 8세가 여기 14살에 생식기로 왔어요. 생식기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35, 40이 인간의 절정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모든 기운이 배꼽으로 와요.
그래서 생식기와 배꼽 요 사이를 뭐라 그래요? 단전이라 그러지, 단전. 모든 기운이 단전에 있어서 요때 이세를 생산하는 나이란 말이에요. 이세 생산. 42세가 되면 가슴으로 온다 그랬지. 턱 밑으로 오고 입으로 오고 눈으로 오고 백회를 해가지고 용천으로 들어온 기운이 이렇게 통해서 하늘로 갔다 돌아가셨다. 이게 인간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고 단계에 맞는 마케팅 내지는 설득, 계도 작업을 펼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인간의 일생이 이러할진데, 생애주기별 일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 이후에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시느냐? 직장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인생 오복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오복. 왜? 물어보면 이빨이래.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인생 오복 그러니까 이빨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예, 오복은 수, 오래 사셔야 돼. 약간의 복이 있어야 돼. 여기 복에는 부가 포함돼요. 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강령, 오래 살되 튼튼하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인생의 오복이에요. 유호덕이라 그래요. 유호덕. 덕이 뭔지 설명은 여러 번 들으셨지? 덕 그러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 북극성. 북극성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도는 걸 덕이라 그랬고, 얘가 이리 확 와가지고 주변이 따라오면서 이분의 덕이 변했구나. 변덕이다. 근데 여기 있는 분이 잘 돌다가 자기가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해서 다시 덕의 중심이 돼서 주변 사람들을 잘 돌게 만들어. 이때 얘가 얘를 보면서 선생님, 아버지, 그리고 교장 선생님, 지도자님, 내 덕을 내가 잘 나누어 가져서 덕분에 잘 삽니다. 라고 한다 그랬죠. 설날 아이들한테 덕담을 내린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없어, 중심이. 왔다 갔다 해. 덕이 없다. 뭐라 그랬어요? 부덕의 소치라고 했지. 부덕의 소치. 이게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이게 부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덕은 여기에 유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는 닦을 유자예요. 닦어. 뭐를? 좋은 덕을 닦는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여야 돼. 내 덕이 크면 클수록 주변에 도는 물체들의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제발 그러죠. 제발 뭐 좀 합시다 그러죠. 제발하고 뭐 합시다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한테 물어본 제가 잘못이야. 제발 덕분으로 이게 생략된 거예요. 제발 당신의 덕을 나한테 나눠줘서 뭐 좀 합시다. 이게.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후덕이니 복덕, 박복이니 이런 말씀 나온다고. 이 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 일생을 내려다보는 분들이 가지는 최고의 덕이라고. 유호덕, 좋은 덕을 쌓는 게 인생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고종명. 돌아가실 때 멋지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멋지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멋지게 어떻게 돌아가시냐? 오케이. 돌아가시는 방법. 이건 우주의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 치른다 그래요? 장례 치른다. 그리고 또 무슨 상 치른다 그러죠? 초상 치른다 그래요. 초상의 초자가 무슨 초자예요? 풀초? 불초? 초대할 때 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는 게 아니고 호기심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게 초자는 이거예요.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 처음 치르는 상이라는 뜻이야. 처음 치르는 상. 그러면 처음 치르는 상이면 처음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가 있을 거 아니야.
초림 나타나셨잖아요. 재림하셨잖아. 재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초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상이 있으려면 재상이 있어야 된다고. 재상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누구 앞에 서서 받아? 받잖아요. 이때 받을 때 뭐라 그러고 너는 뭐 하다 왔니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엄청나게 쌓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 믿고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때 재상의 심판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초상이란 단어가 가지는 그 뜻이에요. 예, 초상하지만 여기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인생의 오복 중에서 유오덕을 쌓는 가장 큰 이유가 재상 때 내 스스로를 내세울 내 정신과 행동색의 틀을 이 조직에서 완벽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 틀이 있으면 자기가 깨고 들어가고 나오고 늘리고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돼, 서로. 지난 시간에 토론과 비평, 비난, 이거 배경 설명드렸죠. 제가 드리셨죠. 그게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기본 틀이 없으면 그들하고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와 인생 오복은 유오덕을 쌓는 것이다. 이걸 쌓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술 먹으면 무호가 되는 남자가 하루아침에 휙 술 먹고 뭐가 됐다. 근데 경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계선을 점점점 넓히면 경계면이 되죠. 경계면이 되면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이 면을 뭐라 그래? 면을 내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공을 쌓는 일이 유오덕이라고, 유오덕. 이거를 쌓아서, 저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 라고 해야 유오덕을 쌓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이고, 성취에 이르는 길. 그러면 유오덕을 쌓기 위해서 인간의 일생을 공부를 쭉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르는 이 성취를 이루겠는가?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이루었어요. 그때 뭐 한다 그래? 무슨 족 한다 그래? 나는 오늘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무슨 족 합니다. 장충동. 만족하잖아, 만족. 왜 만족이라 그래요? 거기 족자가 무슨 족자예요? 만족족? 발족이 발족. 예. 장충동 족발집의 족이라고 이게요. 만족, 이게 꽉 찼단 말이에요. 만족을 해. 근데 발이 제대로 도움을 받아야 온몸이 따뜻해져. 발이 차야 온도가 내려가. 여름에 찬물에 발만 담그죠? 시원해지지? 거기다 머리 담궈요? 족탕기는 있지만 족뚝이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발목까지만 차가워지면 온몸이 차가워지고 발목까지 뜨거워지면 온몸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낮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제일 어디예요? 제일 낮은 곳 아니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뭐야?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낮은 곳으로. 지난 시간에 하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 하늘의 하자가 무슨 하자예요? 아래 하, 어느 분이세요? 이야, 판소리 대간 줄 알았더니, 공부를 정말 착실히 하셨고, 아래 하자예요, 아래하. 맨 아래에 있으면서 늘 그러하라. 이게 하늘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하심하라 그래, 하심.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문구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내려놓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내려놓겠다라고 생각을 먹는 순간 부끄러움이 먼저 와. 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이런 뜻인데 낮은 곳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몸의 낮은 부분인 발이 만족해야 돼. 제일 밑부분이. 작은 것에 만족을 해야 이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5kg짜리 돌멩이는 머리에 얹고 갈 수 있어요. 근데 0.5g짜리 돌멩이를 발 밑에 넣고 걸어보세요. 갈 수 있어요? 못 걸어. 이렇게 발이 중요한 거로, 발이.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야, 나는 그 일 때문에 만두한다. 그래, 안 그래? 아니, 만족한다 그런다. 성취하는 길에 가장 결론적인 단어는 만족이에요. 어디에? 낮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과 나침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손을 이렇게 휘젓다가 북쪽하면서 북쪽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휘젓다가 하나, 둘, 셋, 그럼 북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나, 둘, 셋. 다른 분이 가리킨 북쪽을 보세요. 다 달라, 다 달라. 이거 병사 맡기면 600명 데리고 와서 다 몰살시키는 거야. 방향은 나침반으로 정한다고. 그럼 인생의 유효덕을 어떻게 쌓을 거냐?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없잖아요. 이 틀을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방향, 인생의 나침반, 아까 말씀 주셨어요. 여기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고, 의사, 인성, 지갑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지갑에 돈이 들어있죠. 차곡차곡 들어있죠. 여기 칸칸이 있고 10,000원, 50,000원, 그리고 뭐 카드 넣는 칸이 나눠져 있죠. 몇 칸으로 나눠져 있게요? 7칸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냥. 7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돈이 든 지갑을 잊어먹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찾으러 가고 신고하고 왔던 길 돌아가 보고 사방에 전화하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칸칸이 들어있는 사고체계 틀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그리고 잊어버렸는지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러고 그냥 다니신다니까. 지갑, 내 돈을 비춰보는 도구예요. 그럼 내 인생의 유효덕을 지켜보는 도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틀에 있잖아요. 이게 거울이야, 거울. 이 거울을 내가 가지고 여기서 계속 끄집어 내셔야 돼. 무슨 사안이 왔을 때, 아, 여기 어느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았나? 뭐 끄집어 내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가르는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되찾는 역할을 해주는 거울이다. 그거 인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세상의 법칙, 사람답게 사는 법. 저는 이게 세상의 법칙인 줄 몰랐어요. 30대 70이에요. 2007년도에 버지니아주 공과대학에서 한국 학생이 동양인이니까 따돌림을 받고 엄청나게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이 아저씨가 몇 년을 참다 어느 날 총 들고 교수, 학생 60여 명을 30명은 죽이고 30명은 중상을 입혔어. 총으로. 그리고 자기도 조승희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이제 살인사건을 벌였다와 같이 중요한 것이 그 피해자, 60여 명의 피해자 부모하고 가해자 조승희의 부모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부모들 대표가 조승희 부모한테 첫 번째 던진 말이, 어떻게 이것이 조승희 군, 당신 자제만이 가지는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울었어요. 야, 저게 선진사회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이 부모한테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해. 집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기자들 집 앞에 지금 막 와요. 그래서 내가, 자, 좀 앉으시오. 새카맣게 후배들이지. 지금 왜 여기 오신 거냐? 누구 잘못인지를 알고 이 말을 하느냐? 라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걔네들이 성의가 고마워서 전화를 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취재해봐라 라고. 그래, 봐요. 30%가 본인의 잘못이야. 30%가. 나머지 70%가 그 아이를 기른 마을, 그 마을의 단위가 커진 국가의 잘못이에요. 70% 중에서 또 30%는, 30 내지 40%는 이 사회에 호의 지식 대중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만든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40%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40%. 지식 대중이. 그럼 이 중에서 또 나머지 30, 40%는 누구냐? 이거는
이 사회의 어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미연에 방지 못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를 시켜 놓은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딱 그 모습 아니에요. 누가 잘못이 제일 커요? 본인 30이야. 나머지 70은 사회가 같이 공동을 책임져야 돼.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이 현상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 저랑 같이 이거 공부를 하시는 한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는 거야. 그 잘못이 있다 그러면 70%가 내 잘못이야. 이게 나한테 먼저 와닿지 않으면 개선은 죽어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하루에 한 장, 1.5장씩 반성문을 써요. 참회로. 하루에 한 장씩을 참회록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 이거를 거기다 매일 보내. 너도 읽어봐라. 내가 너무 부끄럽다. 느끼는 게 있으면 써라. 야, 참회록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 참회록을 써서 뭐하냐. 아,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내가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부모, 선생, 사회 리더, 동료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이걸 지금 작성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70%가 사회의 잘못인데 그것을 같이 공동 책임을 느끼고 방향을 찾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농촌 시대에 농사를 하던 시대에는 물리적 자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농기구 있고 소, 땅, 밭 있으면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물리적 자산이라 그래.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고 막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교통, 의료, 보험, 통신 막 발달돼 있어요. 그거를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래요. 사회 간접 자본이 구축돼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소위 문명이라는 건데 이 문명에서 막 크다 보니까 사람 세계가 점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그냥 물질 세계로 가버렸다고. 근데 여기에서 탈피해서 선진 사회로 나가자라고 할 때 아까 조승희를 보고 그 부모들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 요거를 극난하게 표현을 하면, 정난하게 표현하면 여기 호주 꿀 100불짜리가 있어요. 중국 꿀 100불짜리가 있어요. 한국 꿀. 그리고 호주 포도주 100불, 중국 포도주 100불짜리가 있다. 어느 거 사실래요, 여러분? 호주 100불, 한국 꿀 100불. 프랑스 포도주 100불짜리가 있고 중국 포도주 100불짜리가 있다. 어느 쪽 거 사실래? 한국 거 사세요, 한국 꿀? 그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그러나 바탕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국은 점점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호주에 만약에 꿀에 설탕을 타잖아요. 그럼 호주에는 식품 경찰이 있어요. 호주 꿀 탄 게 발견되는 순간 200년 된 꿀 회사도 그 다음날로 문 닫아. 프랑스에는 포도주 경찰이 있어요. 네가 포도주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팔았어? 그 다음날로 문 닫아요. 한국의 꿀 95% 이상, 이거 제가 확인이 안 된 거야. 제가 옛날에 영주에 농업협동조합 그 농사 짓는 분들 몇백 분을 모아놓고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 그때 벌꿀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뭐 하더니 이 정도까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뒤에 와서 물어봤어 다시. 그랬더니 이렇다. 그때 그 사람들 얘기야. 전부 다 설탕을 탄다는 거야. 근데 설탕을 딴 꿀을 드시면 여러분 몸은 완벽하게 망가진다는 거라. 그래서 거기 책임자가 꿀을 한 봉지 요만큼 주면서 이거는 박사님만 드시래. 진짜 꿀을 요만큼 하면 이게 몇만 원이 가야 된대. 아니면 수지가 안 맞는데. 근데 이만하게 해놓고 15,000원, 2만 원 팔잖아. 한국 꿀 95%. 여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가버려요. 여기 중국 포도주 다 뭐라고 생각해? 이거 산다고. 무엇 때문에 호주 꿀 그리고 프랑스 포도주를
이거 대신에 사냐 말이야. 이들이 이 제품을 만든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거야. 얘네들은 사기 안 친다. 사기 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 신뢰라 그래. 사회적 신뢰라 그러고 요것을 학문적으로 사회적 자산이라 그래요. 여기 사회 간접 자본은 아까 도로, 항만, 우체국, 병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사회적 자산은 소셜 캐피탈이라 그래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상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과연 여기에 맞게 행동했는가. 물리적 자산에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왔다가 이제는 뭐로 갑니까? 이걸로 가야 돼. 전부 다 사회적 자산으로. 이 상태로 가기 위한 절차가 대한민국에는 체계적으로 내려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피지컬 캐피탈이라 그래. 물리적인 소셜 간접 자본은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 그래. 많이 들었을 거야 이게. 오버헤드 캐피탈. 그래가지고 보통 SOC 그러잖아요. 여기 SOC. 근데 여기서 소셜 캐피탈로 들었어요. 캐피탈로 들어간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설탕에 꿀에다가 설탕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국회에 가서 입법위원들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저요 딱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입법했대 이거. 50일간 영업정지하고 다시 한대. 벌금 얼마 내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무슨 사회적 자산을 기대를 하시나? 이거 한 분 한 분 고치지 않으시면 불가한 얘기야. 불가한 얘기. 그래서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7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전할진데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늘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늘은 성긴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도 절대로 안 놓치는 거야. 그게 30대 70 법칙입니다. 돈을 벌었거들랑 30은 당신이 가져라. 70은 누군가를 위해서 써라. 이게 복지 사업이에요. 이게 교육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지 사업을 안 하고 교육 장사를 하잖아. 복지 장사를 하잖아. 자기가 70 가지고 30을 내보내. 90 가지고 10 내보내고. 이게 결국은 가는 거라. 그래서 하늘은 놓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은 가. 그래서 나온 우리 생활 속의 언어가 뭡니까? 때는 어디로 간다? 안 써놨네. 때는 때대로 간다. 많이 들으셨죠?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인 거야.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필 귀정. 이게 사필 귀정이라. 모든 일은 필이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꾸가 이필귀근이에요. 이필귀근. 이는 줄기란 뜻이야. 줄기. 우리 이거 이상적이다. 이론할 때 이게 줄기예요. 이 필이 귀 돌아간다. 어디로? 뿌리로 돌아간다.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가고 모든 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돌아가고 때는 때대로 가고 하늘은 놓치는 게 없으며 그 기본 법칙은 30대 70이다. 놀란 게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저 본부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면서 30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하시는 거라. 근데 제가 기존에 해오던 어떠한 거래에서도 3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말씀하셔서 내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분이 알고 하시나? 이제 이러다가 직석에서 못 물어보고 집에 가서 유선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하늘에 질문을 했대. 하나님하고 통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저께도 전화하셨죠? 네. 하셨는데 거기서 30을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받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알기 전 같았으면 야 이거 좀 이상합니다 할 텐데 이게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구나라고 깨우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를 몰라. 야 이거는 맞게 가는 조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한 거였어요. 여기에
사회적 자산, 요거를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딱 드러내 주신 분이 최근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저한테 제시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전체 잠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성 공식의 첫 번째 항아리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이에요. 수정서부터 임종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항아리를 지금 하나를 이제 막 그냥 달리는 말처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나머지 7개가 차곡차곡 이 시간에 제공이 될 것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성과 지갑은 말씀드렸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 우리 한번 개념을 같이 가져가 보시죠. 대한민국에 요즘 뭐라 그러죠? 무슨 교육부라 그러죠? 문교부가 아니고 뭐라지? 교육부라 그러나 그냥요?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내려보내는 공문의 첫 대가리가 이게 뭐예요? 창조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라. 기르자. 이게 레터헤드에 맨 위에 써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뭐냐? 인성이 뭐냐 물어봤더니 아이 뭐 좀 그럼 어떻게 하려 그래요? 창조가 바로 인성의 뿌리예요. 요 관계를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진주조개가 있어요. 진주조개가 아구리를 열고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물질이 팍 들어왔어. 또 이게 내 살이 아닌 게 들어왔네. 그러니까 진주가 요것을 뱉어내든가 얘가 만들어진 상처를 치유하려고 지가 액을 막 뿜어내 여기다가. 2주 동안 액을 뿜다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액을 버릴까 하다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액을 계속 뿜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처음 인식해서 저 액을 뿜어냈기 때문에 요 뿜어내서 굳어진 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진주조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의 미키모토라는 사람이 요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진주조개가 이렇게 생기네. 내가 그럼 양식을 해보자 해가지고 진주조개를 입을 벌리고 칼로 여기다 뭐 지푸라기, 머리카락, 모래 이런 걸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처럼 2주간 막 액을 내뿜어. 그래가 2주 뒤에 요 들어온 것이 다 사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요게 자기한테 해를 안 줘. 그랬더니 더 이상 액을 품을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녹아버리겠다. 그래서 10년간 시행착오를 했어요. 10년간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하다가 어느 날 탁 뭐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진주조개 상처를 내 칼로 상처를 내고 자기 조개 껍질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2주간 액을 내뿜다가 2주 뒤에 이렇게 뿜다가 얘처럼 녹여버리려고 하다가 안에 있는 게 뭐지 보니까 자기 껍질이란 말이야. 내 껍질이네. 이거 뭐 버릴 필요 없네. 액을 계속 뿜어라. 뭐가 완성됐게요? 양식 진주 제조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미키모토예요. 미키모토. 여러분 기내에 타보시면 그 미키모토 진주 팔아요. 미키모토 양식 진주. 요 과정을 그대로 글자로 옮긴 것이 요거예요. 이게 곶집 창이에요. 곶집 또는 창고라 그래요. 창고 창이에요. 여기에다가 상처를 냈죠. 뭐로? 칼로 상처를 냈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비로소 창이에요. 그래서 만든다.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 그럼 이게 없으면 창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칼이 없으면 창조가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창조를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돼? 생각과 행동의 기본 틀이 있어야 거기에 자극을 줘. 자극을 주는 게 누굽니까? 그게 이 사회의 어른이라고. 어른이 틀도 주고 거기에 자극도 줘서 애가 새로운 액을 뿜어내게 만들어야 돼. 이거 영원히 안 돼요. 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딱
딱 3분 남았습니다. 벤치마킹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린 거? 온 동네가 내 틀이 없고 남의 것을 계속 따라하니 벤치마킹 한다 그랬잖아요. 벤치마킹이 무슨 뜻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는 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벤치가 뭐예요, 영어로? 의자예요, 의자. 의자. 걸상이에요, 걸상. 마킹이 뭐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마스크 아니고, 이거는 마스크고, 이거 아니에요. 마크하다. 표시하다 아니야, 표시. 이걸 마커라 그러잖아요, 마커. 마커. 이게 표시하다거든요. 벤치에 의자 걸상에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큰 유람선이 있는데, 유람선을 띄웠어. 근데 이 갑판에 많은 관광객들이 앉으라고 의자를 놨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기우뚱하니까 한 곳으로 다 쏠렸어, 의자가. 다시 원위치에 놓으려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의자에다가 표시를 한 거야. 5번 의자. 그 바닥에는 5-1.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6번 의자, 6-1. 이게 벤치 마크라고요. 네. 아가 무슨 뜻이에요, 아가? 바보가 도트는 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 큰 배가 가는 길하고 배 성능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배 성능 크기하고는 완전히 달라. 근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선 따라 한다니까 영원히 후진국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등을 제치면 뭐가 됩니까? 2등을 제치면 1등 된대. 바보들의 행진이야. 2등을 제키면 다시 여기 1등이 또 있어. 1등을 제껴야 선진국이 되거든. 선진이 뭐예요? 남이 가지 않은 곳을 미리 간 사람 아니에요. 선진. 먼저 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2등만 제치면 1등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벤치마킹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란 말이에요. 벤치마킹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없으니 쟤네 이렇게 했대요. 저도 이렇게 따라 할래요. 그럼 결제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구나, 너 해라. 근데 또 왜 벤치마킹을 해? 실패하면 저거 따라해서 실패했어요. 핑계 대려고.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것을 분개하시는 분이 이 박사님 아니야. 학술 논문 발표하면 한국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지네 거 만들려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유람선에 있는 이 표시를 여기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상들이 만든 멋진 단어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 놀다가 칼을 떨어뜨렸어. 칼이 뱃머리를 치고 나가면서 조각이 났어요. 뱃머리에 조각이 났어. 근데 바다가 너무 깊어서 못 찾겠어. 얘가 나루에 왔네. 나루에 와서 보니까 여기를 치고 나갔는데 아까 칼이 수직 하방으로 떨어졌어. 아, 밑에 보여. 여기 들어가면 칼이 있겠구나. 칼 찾으러 들어가. 이런 우매한 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단어가 뭐예요? 각주구검 아니야. 각주구검. 여기. 뱃머리에 조각이 났는데 검을 구하러 들어간다. 이게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단어 아니야? 매일매일 이거 하고 있잖아. 매일매일. 왜? 우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지금 심사를 받는 중이에요. 근데 심사보다는 사실은 잘 들으시고 야 이게 괜찮겠다 하면 쓰시다가 나는 3개 기둥으로 갈래. 나는 9개로 갈래. 확장 축소시킬 수 있거든. 그러려면 기본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연합특강의 7개 기둥 중에 첫 번째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